성격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 네. 다른 회사에도 네. 좀 많이 계셨다고 제가 좀 얘기를 들었었어요. 뭐 음악 감독도 하시고 뮤지컬 같은 거 뭐 하시고 그쵸. 그거는 회사로 한 건 아니고요. 프리랜서로 좀 네. 활동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좋은 기회에 있다 보니 일본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겠지만 네. 네, 지금 전공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 교과 응원가가 끝난 시점에 뮤지컬 한일 합작 뮤지컬을 한다고 그런 프로덕션에 계시는 분이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곡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데 조금 포트폴리오 보내줄 수 있겠냐 해서 좋은 기회가 돼서 연이 닿아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간대가 코나미 이후 아니요, 저 아니요. 그때는 대학교 2학년인가 대학교 때. 네, 1,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도 도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생을 쓴다는 거 자체가. 네, 엄청 도박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한일 합작이다 보니 네. 일본과 한국을 이해해야 하고 그렇죠. 가사도 쓸 수 있어야 하고 완전 적임자로 약간 생각을 감사하게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네,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사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거에서 네. 제가 뮤지컬로 잠깐 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랄프라는 배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아, 정말요? 고등학생 뮤지컬 가족 뮤지컬이요? 뮤지컬 예. 에서 랄프라는 역할로 나갔던 적이 있는데 경력이 또 그때 경험을 살려서 네네. 끄집어내서 어떻게 했었더라라는 거를 끄집어내서 경력이 또 있으셨네요. 네, 감사하게도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다른 이제 뭐 어떤 활동이라든지는 일본에서는 약간 이렇게가 마무리가 되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성격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네. 그런 거를 들었었거든요. 네. 예전에 막 그러니까 뭐 어디라고 막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막 성격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 근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막내. 네, 받아들일 수밖에 계시지만 뭔가 받아들이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분도 가르쳐 주시려고 사실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네,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오히려 배울 때는 그쵸. 네, 초창기에는 힘들죠. 그게 더 힘든 거 아닌가. 회사 다닐 때 작곡을 하신 분들 네. 아니면 뭐 다른 작곡을 하신 분들이 비법 전수를 좀 해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약간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비법 전수라고 하니까 비장의 무기가 있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네네네. 사실 비법이랄 거를 받은 적은 없고요.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되게 곡을 씀에 있어서 많이 들어봐라. 많이 들어봐. 네, 예를 들어서 전공생들 같은 게 많이 카피해봐라. 네네네.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시대를 보내기도 했었고. 그럼 지금은 이제 시퀀서로 만드는 음악의 시대가 되고 나서는 네. 특이한 거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특이한 거를라고 하면 또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네. 너가 좋아하는 장르를 먼저 잘 이해하고 먼저 드러내는 거.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을 예를 들면 내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데 갑자기 힙합을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근데 그 줄을 하다 보면 하나를 시퀀서를 오래 다루면서 한 장르를 오래 작곡을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죠. 네, 그 시퀀서에도 익숙해지고 이 장르에도 익숙해지고 그러면 어쨌건 이걸 번영시킨다거나 네. 예를 들면 뭐 하이브리드 음악을 한다거나 네네네. 오케스트레이션 사용한 그래서 한 장르를 먼저 어떠한 저도 아직 그렇게 되진 못했지만 네네. 어떠한 궤도까지는 가라라는 말로 들려서 그때는 모든 장르를 잘하고 싶었던 저한테 네. 조금 뼈가 되는 말이지 않았나. 그런 건 없었나요? 네. 뭐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랑 네. 갔는데 이거 다르다. 네,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나요? 네. 어떤 것들이 좀 달랐을까요? 예를 들면 전공생이었잖아요, 저도. 네, 그렇죠. 작곡 전공생으로서 분명히 이런 화성과 이런 어떠한 어떤 감정에는 뭘 쓰고 뭐 뭘 쓰고 이런 게 배웠는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그런 어떠한 저도 스테레오 타입이 생겼던 거죠. 제 안에서. 네.
어떤 클리셰 같은 제 안에 음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교수님들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근데 내가 네. 가니까 모든 방법에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게임 음악이잖아. 모든 방법에 뚫려 있는 걸 보면서 왜 드럼만 나오면 안 돼? 왜 피아노 하나만 나오면 안 돼? 왜 보컬 신스만 나오면 안 돼였어요 저한테. 왜 그걸 되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는 왜 모든 걸 채우려고 그래? 정형화를 계속 시키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좀 깨어나는 계기가 좀 되었을 네. 수 있을까요? 그 4년 동안 네. 대학교 4년 동안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를 이렇게 깡막히게 만들었는지 네, 그랬던 신선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곡을 쓸 때도 비우는 걸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아 채우는 것보다 네. 오히려 약간 네, 비우는 거를 계획하고 비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계획하고 비운다. 네,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악기나 어떤 네. 뭐 플러기나 리드 같은 악기들을 썼을 때 자꾸 비어 있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느끼기엔 그때는 당연히 부족했지만 네. 제가 느끼기엔 원하지 않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원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획하지 않는 악기나 소리였어서 제가 근데 이렇게 일단 느꼈다. 채우려고 네, 주파수 약이 비어 있는 것 같아. 그쵸. 약간. 네. 그냥 계획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네네. 채우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비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때가 많았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우면서 의식하면서 비우다 보니까 네네. 조금 더 좋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면접 과정에 대해서 네. 뭐 들어보고 싶은데 JYP부터 약간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럼 거기 이제 처음 이제 JYP 이제 들어갔을 때 네, 혹시 뭐 이제 면접관이 이제 와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AIR에 대해서 뭐 질문을 이제 할 텐데 어떤 걸 위주로 좀 질문을 하나요? 이제 면접관이. A&R 같은 경우는 자사의 아티스트를 얼마나 잘 아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A&R이 하는 업무를 아는지, 네, 그리고 들어오면 어떤 것들 위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네네네. 내가 얼마나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위주로 질문했던 것 같아요. 약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네. 어떤 걸 조금 좀 생각하고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A&R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A&R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일단 애정이 있어야 될까요? 네, 그거는 물론이고요. 네네네. 그거는 애정과 첫 번째로 애정과 그 회사의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 플러스 지식.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A&R 팀이라면 네, 이 사람의 신곡 혹은 앞으로의 컨셉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잡아보면서 가이드를 약간 조금 해볼지 상상을 하고 또 계획을 해보면서 네,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위주의 생각과 준비를 하시다 보면 네, A&R 면접에 있어서는 네네. 충분히 약간 전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 전형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아 그런 질문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사운드 디자인에 네. 이제 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요소, 중요 요소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약간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텐데. 네, 예를 들면 중요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하면 저는 게임을 예로 들 수밖에 없어서 예를 들면 겹치는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앰비언스가 나올 때 네, 캐릭터가 움직인다거나 혹은 성우가 들어간다거나 네네. 보이스가 들어간다거나 그랬을 때 중요도를 놓고 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앰비언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운드 디자인들도 다 다르게 그렇죠. 생각하시겠지만 다를 수 있죠. 네, 사운드 디자인에 있어서 물론 캐릭터 스킬 사운드, 뭐 발소리, 폴리 사운드 다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보이스가 잘 들려야 되지 않나. 그렇죠. 게임에서는 아무래도. 전달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스킬 사운드나 캐릭터의 사운드는 전달함에 있어서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걸 할 거야라고 얘긴 하지만 네, 뭔가 동그란 거라면 구름 같은 거를 전달해 주는 거라면 보이스는 난 이거야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난 지금 맞았어. 난 지금 때렸어. 라는 거에서 전달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우 보이스에 굉장히 크게 비중을 놓고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스킬 사운드는 하얀 이제 구체 같은 게 있으면 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도 사실 조금 맞을 수가 있어. 네, 그거는. 맞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성우나 앰비언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그게 조금이라도 약간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니까 약간 중요도를 그쪽에 좀 두고 하신다.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앰비언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만약에 내가 동양적인 게임을 만드는데 네. 거기서 막 미국이나 서양에서 오는 새소리가 들어가거나 그죠. 밤을 주로 배경으로 하는 게임인데 너무 낙 같은 소리가 난다거나 그거는 모든 톤 앤 매너를 흐트러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굴인데 울리지가 않는다거나. 네, 그렇죠. 그런 느낌에 있어서 저는 게임 자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앰비언스가 네.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요. 또 게임 회사에서 지금 2명이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약간 소규모로 제작을 할 때도 네. 직접 제작하러 가기도 하고 홀리도 막 하고 그런 편인가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 얼마든지 네. 할 수 있고요. 성우 녹음도 마찬가지고 아 녹음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운드 팀 자체가 사람이 작다 뿐이지 네네. 하는 일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유도가 있고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 들으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들이 많은 이제 시퀀서를 써보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로직이랑 프로툴 기반으로 하시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게임 회사에서 누엔도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어서 그걸 많이 쓴다고 들었었는데 실제로 가게 되면 다른 거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그러니까 굳이 막 그걸 쓸 필요 없이. 네, 아마 회사마다 다를 텐데요. 네. 누엔도로 와이즈 말씀이신 거죠? 예, 연결되는. 네. 아마 조금 더 사운드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기 편한 툴을 선호하시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좀 배려를 해주시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원하는 시퀀서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뭔가 정착되어 있는 네.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퀀서를 바꿔서 써야 하겠지만 대부분 시퀀서는 그렇게 다행히도 대부분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하나 알면 네, 키만 바꿔서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단축키가 어려울 뿐이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네. 왔다 갔다 할 때 OMF 파일을 쓰시나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냥 저는 뽑아요. 바운스를 해요. 그냥 바운스를 해서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네, 충분히 손의 빠름으로 이겨낸다. 네, 조작의 빠름으로 이겨낸다. 왜냐면 바운스를 떠서. 제일 확실하니까요. 그렇죠. 네, 나온 바운스된 결과물을 보고 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OMF 파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네, 통째로 옮기고 싶으면 네, 통째로 옮기고 싶으면 사실 OMF 파일로 보내면 플러그인까지 옮길 수는 그쵸. 네, 아마 호환이 안 되는 것도 있을 네, 테고. 네. 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조금 미스를 해서 하는 편입니다. 작곡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정말 필수로 너 한번 써봐야 돼. 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너무 되게- 많죠, 근데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네. 저는 네. 어떤 장르를 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기본을 잘 하면 어떤 예를 들어 로직에서 내장되어 있는 기본 악기들의 네. 악기들을 잘 쓰면 톤을 잘 알게 되면 뭐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 뭐 콘탁을 쓴다든지 네. 혹은 뭐 옴니스피어, 키스케이프 이런 걸 쓴다든지 네. 상관이 없어질 것 같아요. 다 이해하고 네.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기본으로 주는 것들의 톤을 이해하면 네. 제가 돈을 주고 살 때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가상악기들이 굉장히 굉장히 비싼데 돈을 주고 살 때도 큰 고민 없이 내가 좋아하는 톤은 이거고 내가 주력으로 사용했던 톤은 이거니까 이거의 상위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만 꼭 집어달라고 하시면 저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콘탁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네. 콘탁이 있는 악기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옴니스피어도 자주 쓰고요. 옴니스피어를 레이어해서 자주 거기 안에서 좀 만져보면서 쓰는 편이고
대부분 이제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세럼을 많이 쓰시지만 세럼도 마찬가지로 섞어서 네, 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작곡에서도. 아까 기본 악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악기도 그렇고 플러그인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기본으로 주는 게 생각보다 좋아요. 네, 진짜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도 자주 쓰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조금 마스터를 하면 네. 이제 그 상위 버전은 더 좋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개인적으로. 저도 그냥 마냥 사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다가갔던 적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실. 네. 예. 사실 이제 저도 등골 브레이커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사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좋아요. 좋긴 해요. 네. 네, 비쌀수록 좋았어요. 좋았지만 제가 그걸 다 쓰진 못했어요. 네. 아. 다 활용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있는 악기들이 충분히 많잖아요. 네, 충분히 예전처럼. 많죠. 예. 그거를 어떻게 톤을 잡고 내가 원하는 톤을 낼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사는 걸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 크랙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한국은 대표적으로 큐베이스 5, 일본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일본에서는 단 한 명도 못 봐서 크랙을 사용하는 네, 사람.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뭐 어릴 때는 주변에도 많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한국에서도 좀 이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상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비싸니까, 비싸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쵸.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에 있었을 때는 단 한 명도 그렇게 보지 못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서 내장 악기만 쓰는 걸 보고 네. 더더욱 신기했어요. 저는. 아, 사서 이제 너무 비싸니까 네, 내장 악기만. 네, 일을 하거나 뭐 어떠한 CD를 모아서 악기를 마련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은 네,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요새는 또 너무 비싸지니까 네. 구독제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게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들도 더 많이 구독제를 해서 맞아요.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작곡할 때 이 연차가 좀 쌓이셨잖아요. 이제 좀 연차가 쌓이면서 고려하시는 요소들이 좀 뭐가 추가됐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할 때 네, 작곡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음, 나도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네. 조금 자신이 있을 만큼 만족이 되진 않겠지만 네. 자신이 있을 만한 내가 그래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들려줬을 때 혹은 이 게임에 어떠한 뭐 미디어에 만족이 될 만한 거를 100% 만족이 아니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적어도 나는 만족할 만한 거를 작업물에 내놓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기준이 그래도 사실 너무 높으면 작업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맞는 것 타협을 같아요. 조금 어느 정도 하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일정을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태스크나 어떤 일정을 잡지 않더라도 네. 제 안에서 이때까지는 무조건 만들고 이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게 있고요. 네. 그렇게 저를 어떤 계획 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끝나지 않는 게 그렇죠. 끝나지가 않죠. 작곡이잖아요. 계속 다음날 일어나서 들으면 내가 한 게 맞나? 그렇죠. 내가 한 건가? 그런 적이 되게 많죠. 네, 자기에 빠지게 되고, 네, 그래서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항상 좀 힘들었던 부분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목표여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되게 좋은 목표죠, 사실. 네, 근데 모두가 만족하는 작업물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난 거장인 분들과 네. 엄청난 실력자분들은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네, 저라도 만족을 하는 그렇죠.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곡 과정에서의 어려움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내가 느끼는 약간 어려운 점 같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비슷한 게 나오는 게 가장 염려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슷하다는 게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하다도 있을 수 있고 남이 했던 거랑 비슷하다 이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비슷한가요? 네,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지 않은 거를 하려고 조금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작곡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만의 템플릿 같은 게 좀 습관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본어로는 그거를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해서 쿠세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생기는 거를 조금 막으려고 시작을 악기를 다른 거를 좀 고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할 때마다 네. 좀 다른 악기를 골라서 다른 느낌이 날 수 있게. 네.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드럼을 골라서 시작했으면 뭐 그 다음에는 멜로디를 할 수 있는 리드 악기를 먼저 골라서 시작한다든지.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작곡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저는 멜로디를 먼저 씁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좀 선별해서 골라가면서 네. 네, 하면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이 나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 비슷한 어떤 그런 게 가장 어려웠다.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 어쨌든 해결책이 있으시네요. 굳이 뽑자면 해결책이지만 네. 또 아시다시피 작곡을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라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저도 계속 나오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작곡을 하실 때 네. 어떤 이거는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효과음적으로 네.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효과음적이라고 하면은 사운드 디자인적으로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역별로 쓸 거를 미리 생각을 해놓긴 해요. 아, 이미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런 상상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념이라고 하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양념이라고 하는 플럭 계열이나 혹은 FX 계열들을 조금 많이 써서 네. 톤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올가닉한 악기들은 네네. 좀 물론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고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올가닉한 악기들은 지양을 하고 효과음 같은 사운드를 작곡에 조금 많이 추가해서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게임 회사를 준비하려는 어떤 이런 작곡, 사운드 디자인이나 어떤 작곡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을까요? 좋아하는 장르가 먼저 우선 작곡으로 말씀드리자면 좋아하는 장르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아하는 장르라고 하면 이 게임 장르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음악 장르도요. 음악 뭔가 장르도요? 에픽을 내가 하는 걸 좋아하고 네. 에픽 종류의 음악을 만드는 걸 선호한다면 네.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떠한 장르도 다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넓혀가는 거를 선호하고 그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르를 먼저 정하시고 그 장르에 따라서 당연히 게임도 정해지겠죠. 그렇죠. 에픽을 좋아하시면 당연히 RPG 같은 네, 종류나 네. 중세나 뭐 그런 장르에 잘 어울리니까 네. 그런 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운드 디자인은 무조건 많이 들어보고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일단 내가 여기서 어떤 게 필요할지 막막하게 라이브러리를 찾으신다거나 덕대고 뭔가 세럼을 키신다거나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한 과정이 좀 더 많이 실무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타이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레퍼런스를 자기 안에서 만들어 놓으면 네. 이런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는 템플릿이 생기지 않나 좀 듭니다. 실제로 시간이 많이 부족한 편인가요? 이제 업무를 할 때. 그쵸. 저는 안타깝게도 네, 다른 회사 분들은 시간 있으신 분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좀 저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조금 타이트한 경우가 좀 더 많았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선호해요. 제가 타이트한 게 조금 더 저는 작업물도 잘 나오고. 바쁜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타이트한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출시될 게임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프로젝트마다 조금 여유로운 기간이 있다면 조금 더 달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런 회사가 있고 저는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저는 일단 거기에 조금 적응이 되어 있어서 좀 시간이 없는 거 자체에 좀 네. 적응이 되어 있어서. 타이트하게 하는 거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음. 오히려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네.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렇죠. 좋은 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전혀 아니죠. 네. 타이트하다라는 게 야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런 거와는 조금 다른 거리가 것 같아요. 있는. 네. 네. 야근을 많이 한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태스크를 일정을 잡을 때 네. 오늘은 사운드 디자인을 했으면 내일은 작곡을 해야지가 아니라 같이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조금 타이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바쁜 회사는 야근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운드를 넣는 작업이 포스트 프로덕션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게임에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 단계, 빌드를 묻기 전에 모든 게 완성되고 나서 넣어야 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마감과 가깝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가깝겠지만 마감과 굉장히 네 그렇죠. 근접해 있는 음. 작업이지 않을까. 사실 앞으로의 좀 활동이 어떻게 될지가 약간 궁금해요. 이 게임도 그렇고 네.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활동도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뭐 사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네, 계획을 좀 짜놓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막 크게 막 멀리를 바라보고 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네. 혹시라도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나는 생각을 했다.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프로젝트에 좀 충실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도 당연히 라이브를 할 때도 개발을 해가면서 해가는 것까지만 일단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음.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게임을 했으면 다음에는 좀 더 특이한 게임을 해본다든지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서 저 안에서 좀 내공을 좀 쌓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약간 분야가 분야 이제 영화나 어떤 광고 쪽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저는 다 해보고 싶어요. 어.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걸 못 찾는 성격이라 네네네. 그런 쪽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고 해보고 싶고 모두를 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네. 거. 계획은 없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사운드 디자인 악기 왜냐면 찾았을 때 그리고 썼을 때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칼소리로 여기에 어떠한 폴리와 어떠한 사운드 이펙트를 넣었다. 그러면 꼭 그 썼을 때 그 네이밍이 아니었다면 네이밍을 추가해줘요. 이 상황이 썼으니까 추가해서 다음에도 혹시 비슷한 경우에 그렇게 조금 데이터베이스를 늘려간다라는 느낌으로 사운드 디자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추가는 네, 영어로 하시는 거죠? 네 영어로. 이게 공통이죠. 붐 라이브러리나 막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 영어로 돼 있죠. 웬만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네. 코나미에서는 자체적인 라이브러리를 썼어요. 회사끼리 어떠한 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자체적인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거기는 외장하드를 꽂을 수가 없었어서 네, 그래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썼었고요. 네. 작곡 같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곡은 그냥 예를 들면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하는 느낌 가는데. 예.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라이브러리 네이밍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작곡할 때는 그냥 요거 한번 해볼까? 그게 더 잘 나오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네. 네. 만약에 이게 너무 나의 소스다 사실 아니요.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는 코어 사운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어 사운드 이게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네. 코어 사운드라고 함이 네네. 이게 뭐지 싶었어요. 저는 코어 사운드란 뭘까? 네. 라고 했을 때 저는 저만의 팁이 있다면 질감을 정할 수 있는 친구를 먼저 최상단에 놔요. 네.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질감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물론 플러그인으로 뭐 질감을 올린다든지 가정들은 있겠지만 사운드 디자인 할 때는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편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곡은 사실 조금 구할은 운에 맡기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BPM을 정하는 게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BPM을 정하는 게. BPM을 좀 정할 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물론 이거 BPM은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고요. 네. 다른 분 이제 뭐 기획 쪽 사운드 디자인 팀장분들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BPM을 정하는 게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BPM별로 네. 약간의 어떤 그런 대표곡들을 머릿속에 조금 네. 두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120을 해야겠다. 네. 약간 하면은 그런 곡이 떠오르고 약간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좀 레퍼런스가 떠올라서 레퍼런스를 안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BPM을 먼저 빨리 정해놓고 그 다음 이제 리듬이나 뭔가 리드를 정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연히 안 맞으시는 부분도 있고 공감 가시는 부분도 있고 전혀 틀렸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같이 이제 여기를 이제 또 이 업계를 또 같이 일해 나가는 분들도 네. 업계에서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